그러면 이제 2022년부터 필수가 되는데 행정학이 전략이 조금 바뀌어야 돼요.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바뀌어야 돼요. 지금 선택 과목 때는 이게 점수가 조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난이도가 조금 높아질 거는 확실해요. 필수 과목이 되면 난이도가 분명히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출제위원들이 선택 과목, 지금 같은 선택 과목 때는 자기 과목을 어렵게 내버리면 자기 과목을 선택을 안 할까봐 경쟁적으로 쉽게 출제돼요. 경쟁적으로. 너무 쉬워요. 난이도가 변별력이 없어요. 지금 합격생들의 평균 행정학 점수가 한 90.5 정도 되거든요, 현재. 그런데 필수 과목이 되면 많이 떨어질 거예요. 우리 2009년도 사례가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악명 높은 사례가 있어요. 행정학의 합격생들의 평균 점수가 65점. 65점. 그러니까 그냥 고시를 방불케 할 정도로 마음 놓고 어렵게 출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출제위원들이. 그러니까 그때만큼 어렵게 되지는 않더라도 좌우간 난이도는 높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과목 선택 경쟁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강론이나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출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설사 난이도가 높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문제 싸움이 돼요. 한 문제. 누가 한 문제를 더 맞히느냐가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처 배치, 선택을 할 때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조정점수제는 폐지됩니다. 지금은 100점 맞아도, 행정학 100점 맞아도 한 68점 정도로 조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0점 차이가 나도 실제로는 6.8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전체 표준 점수로 환산을 할 때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행정학보다는 필수 과목, 100점으로 처리되는 필수 과목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제는 원 점수 그대로 100점 만점으로 그대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고득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한 문제가 합격의 당락은 물론이고 부처 선택에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부처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선택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셔도 행복한 고민이 있어요. 어느 부처를 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근무하는 선배 합격생한테 물어봐요. 선배, 거기 어때요? 저 거기 가고 싶은데 가도 괜찮을까요? 그럼 선배가 뭐라 그래요? 백발백중 뭐라 그래요? 여기만 오지 마라. 여기만 오지 마라. 그러니까 선배들한테 물어갖고는 절대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정부 조직 관리 개편 전방에 대해서 저만큼 전문가가 없어요. 제가 그런 경험을 토대로 부처 상담을 해드린 거예요. 필기 성적 70%하고 부처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자기소개서 20%하고 의학을 보는 부처도 있어요. 중소기업부, 산자부, 문체부 이런 데는 의학을 봅니다. 의학이 10점 또는 20%를 반영한 데도 있어요. 이렇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나 자소서는 별 차이가 안 나고 무난하게 쓰면 다 중을 줍니다. 아주 특별히 잘 쓰지 않는 한은 상을 안 줘요. 아주 못 쓰지 않는 한도 하를 안 줘요. 거의 뭐 차이가 안 나고 필기 성적으로 거의 결정이 돼요. 결국 합격생들의 분포가, 응시생들의 성적 분포가 평균 점수로 한 407점 정도의 커트라인이 되거든요. 5과목 봐서 407점. 근데 거기에 한 몇백 명이 몰려 있는 거예요. 한 문제. 한 문제만 더 맞으면 6.8이 행정학에서 6.8이 올라가잖아요. 6.8이. 근데 이제 뭐죠? 필수 과목이 되면 5점이잖아요. 5점. 한 문제가. 5점이면 그 5점 사이에 수백 명이 걸쳐 있는 거예요. 수천 명이. 합격생들 중에서도 내가 한 문제를 더 맞히면 한 50등이 올라가는. 한 문제를 덜 맞히면 합격을 해도 한 50등이 밀리는 거고, 50등이면은 문체부 갈 사람이, 그 한 문제를 맞췄더라면 문체부를 갈 수 있는 사람이 중소기업부를 가야 되고, 중소기업부를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문제를 덜 맞히면은 해수부를 가야 돼. 해수 그리 나쁜 부처냐? 좋죠? 목포 앞바다. 넘실거리는 파도, 깜빡이는 등대, 반짝이는 등대, 푸른 파도, 하얀 돛담배. 좋지요. 하루 이틀은. 우울증 걸립니다. 우울증.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부처를 가려면, 그리고 또 합격을 하려면 한 문제가 중요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필수 과목이 되면 이제는 행정학 한 문제가 엄청나게 중요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뭐 7, 80점 맞고 그냥 합격하자. 딴 과목 잘해가지고 뭐 행정학은 7, 80점 맞고 합격하자. 이런 전략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선택 과목 때는 그런 부류의 선생님들이 계셨거든요. 야, 딴 과목 열심히 해. 행정학 뭐 힘들게 하려고 그래. 7점만 맞아. 7점. 선택 과목이니까. 이제 그거 안 통하네. 안 통해. 이해 위주로 응용 능력을 길러주는 강의를 들어야 돼요. 이제는 단편적인 암기나
뭐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건 7, 80점을 넘지 못해요. 세계적인 이해나 그래서 응용 능력을 길러주는 강의를 드려야 돼요. 근데 저희 선행자학 강의가 어떤 강의인지를 아시려면은 지금 이 학습 전략 말고 저희 선행자학 입문 강좌 OT나 이런 걸 들어보시면 돼요. 어떻게 제가 강의를 하고 할 것인지. 여기서 자세하게 그런 얘기는 할 수 없고 제가 그 필수가 됐을 때 전략을 좀 말씀드린 거예요. 따라서 선택 과목 시절 때의 그런 암기주의 단편적인 그런 학습으로는 7, 80점 가지고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부분도 포기하지 말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려운 부분도. 지금 보면 어려운 거 다 빼버리고 그냥 쉬운 것만 대충 이렇게 해서 7, 80점 맞고 합격을 시키려는 이제 그런 전략이 여태까지는 여러분들도 그런 쉬운 방법을 원했고 또 그런 거를 가지고 강의했던 선생님도 계셨고 해서 그게 서로 결탁이 돼서 그게 통했는데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행정학을 필수 과목 됐다 그래서 아주 힘들고 복잡하게 공부를 또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안 해도 고득점 할 수 있어요. 행정학에는 두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저희 선행자학이 금년도부터 투 트랙 커리가 생겼어요. A, B 두 개 트랙이 있는데 이 중에 여러분들의 공부 스타일에 맞는 커리를 선택하시면 돼요. 공부 스타일에 따라 좀 달라요. 투 트랙 커리를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필수 과목이 되면 난이도는 높아질 거다. 한 문제 싸움이 된다. 뭐 확실하죠. 따라서 이 위주로 응용 능력을 길러주는 강의를 드려야 된다. 그러나 복잡하고 힘들게 공부할 필요는 없다. 복식호흡 건강에 좋고 이거 다 알아요. 근데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 복식호흡 뭐 단전 배꼽 밑에 단전에다 숨을 마시고 그 다음에 횡격막을 닫고 너무 힘들어요. 좋은 건 알지만 그러니까 좀 쉽고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커리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 스타일에 따라 두 트랙 중에 좀 판단을 해보시면 두 갈래 길이 있는데요. A하고 B인데 A는 뭐냐면 이론 입문을 하시고 보통 A는 정통 커리예요. 여태까지 해왔던 커리. 저희 선행장 커리. 이론 입문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를 들으시면 돼요. 심화 좀 깊이 있게. 요거는 큰 숲을 그려주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큰 숲을 그려주는. 저희 행정학이 이제 A급, B급, C급, D급 등급을 나눠드리는데 A급이 한 100 정도 중요도라면 B는 한 90에서 한 40 정도, C급은 한 30에서 한 10 정도, D급은 1부터 10까지죠. 그러니까 D급의 문제는 A급의 한 100분의 1밖에 비중이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똑같은 비중을 두고 공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 중에 입문 때는 주로 요게 한 3분의 1 정도 되고요. 3분의 1. 요것도 한 3분의 1 정도 되고 요게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입문 때는 주로 A급과 B급 위주로 큰 숲을 그려주는 뿌리를 내리는 그런 그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이파리도 열리고 나무 열매도 열리는 이제 C, D급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심화예요. 조금 더 폭을 넓혀서.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이론이고 그 다음에 기출을 하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기출문제라는 게 고득점의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인 거는 사실이에요. 기출을 모르고서 고득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도 나올 거야. 예측도 해야 되고 응용 문제도 길러야 되고. 그래서 전에는 선택 과목 때는 기출 정도로 해서 한 뭐 80점 정도 맞으면 합격하는 경우도 있고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나 필요는 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이론과 기출을 광범위하게 했잖아요. 너무 이제 범위가 넓어져서 뭔가 콤팩트하게 탁 머리에 정리되는 그런 느낌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론과 문제를 연결시키고 콤팩트하게 탁 잡아주는 그게 압축커리입니다. 합격생들이 영순위로 추천하는 강좌, 그게 압축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제 동형 모의고사, 실전하고 똑같은 모의고사를 풀면서 이제 실전 능력을 기르는 그게 5단계 커리거든요. 이게 이제 정통 커리고 B는 조금 다르게 하는 약간 단축 커리예요. 나는 이론을 복잡하게 처음부터 이해하고 정리하고 뭐 흐름을 쫙 너무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서 난 싫다. 나는 그냥 문제부터 보면서 이론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론 문제가 풀릴 정도로까지만 이론을 간단히 정리하고 싶다. 그 기출을 통해서도 이론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 옛날에 행시 1차 때 기출 문제집만 보고 시험 봤어요. 87점인가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기출 심화를 하고 C급, D급 문제까지 다 이제 포함시켜서 좀 풀고 그리고 나서 동형 모의고사로 가는 거예요.
이게 단축 커리인데요. 물론 이 두 커리가 일장일단이 있어요. 물론 이건 조금 복잡한 듯 느껴지고 좀 커리가 길고 시간도 걸리고. 요거는 좀 간단하지만 고득점이나 만점이 보장되는 커리는 아니에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커리 A는 1호부터 시작하는 5단계 정통 커리예요. 100점 만점이 목표예요. 기본서를 주교재로 하고 부교재를 기출집을 하는. 그런데 커리 B는 거꾸로 기출부터 시작합니다. 기출을 하면서 이론을 정리하는. 문제가 풀릴 정도까지만 이론을 정리하고 쉽고 좀 효율적으로 가는 커리예요. 그러나 완벽한 이해, 체계적인 이해, 응용 능력, 만점,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이거 좀 틀렸는데요. 기출집을 주교재로 하고 기본서가 여기서는 부교재가. 둘 다 교재는 같은데 이제 주부가 바뀌는 거예요. 우선 A 커리부터 설명드리면 1단계는 이제 이론 입문입니다. 이게 기본서인데요. 올해 기본서. 공단계에서 지금 전면 개정판으로 출간을 해서 아주 가독성도 좋아지고 디자인도 아주 세련됐고 딱 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강의도 잘 되고 여러분들 공부도 잘 될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저희 카스파에서 냈었는데 올해부터 여기서 출시를 했고요. 예스24에서 이걸 구입을 하게 되면 아마 무슨 미니북을 증정을 많이 합니다. 이 책을 아마 주는 것 같던데요. 쾌도남마 요 선행작이라고요. 이게 올해 처음 제작이 된 건데 이게 뭐냐면 강의 때 정식으로 쓰는 공식 교재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초신자들한테는 좀 필요 없는데 한 5, 6개월 공부를 해보면 행정학이 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뭔가 명쾌하게 정리가 필요한데 혼자 힘으로는 힘들어요. 그거를 명쾌하게 정리해 놓은 그런 책이에요. 캐나다 북부지방의 뗏목을 강으로 이제 뛰어가지고 나르잖아요, 하류로. 그때 뗏목이 쭉 내려가다가 확 엉켜서 꼼짝을 않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노련한 벌목공이 조금 망치 하나 딱 들고 와서 살펴봅니다. 살펴보고서 여기가 엉켰네. 망치 한 대 땅 때리면 쫙 풀려서 통나무들이 쫙 내려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얽히고 설킨 그런 부분들을 흔히 여러분들이 혼동을 하시는 주제를 한 40개 정도 선별해서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공부하시다가 이해가 안 되거나 뭔가 좀 복잡하네 여기가, 그런 부분은 딱 보시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필요 없는데 약간 좀 내공이 쌓였을 때 오히려 이 책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미니북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선행정학은 다 여러분들 무료로 드리는 건데요. 이걸 시중에 판매도 하지만 복화행정학이라고요. 용어집이에요. 행정학이 생소한 용어들이 좀 등장하기 때문에 이 용어에 약한 사람들은 이걸 곁에 두고 보면은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질문하지 않아도 다 해결해요. 흔히 여러분들이 용어가 막힐 때 네이버 사전이나 이렇게 찾아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좋아요. 행정학적 버전으로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더 헷갈려요. 선행정을 공부하는데 정말 꼭 알아야 될 그 어려운 용어들을 정리해 놓은 사전인데요. 요거는 오히려 초심자들한테 처음 시작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다 다음 주에 개강하는 실강 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 무료로 다 이제 드릴 예정입니다. 뭐 여기서 다 나온다라는 미니북도 있고, 그다음에 OX 지문집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주 교재는 아니지만 이런 미니북들이 시험 막판에 가거나 도중에 굉장히 요긴하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일단 1단계는 요 기본서를 가지고 이제 A급, B급 위주로만 주로 이제 학습을 하는, 큰 숲을 그려 나가는 그런 그 아주 기초 강좌예요. 여러분들 흔히 선행정학의 선자가 그게 뭔 자예요? 많이 묻는데 그게 착할 선자도 되지만 또 앞서간다는 선도 되지만 이을 선자의 뜻이에요. 이어준다. 뭘 합격과 합격을 이어주는 선행정. 요 밑에 바탕 그림이 있지 않아요? 한번 보실래요? 무슨 그림?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합격생들하고 수험생들 간의 만남의 그 자리예요. 합격생들을 제가 합격을 하면 초대해서 다 밥을 한 끼 사줍니다. 파티를 해줍니다. 그 자리에 공부하는 수험생들도 옵니다. 그럼 서로 물어보고 조언도 해주고, 거기서 또 잘 되면 스마트폰도 번호 알려주고 해서 뭐 질문도 하고 계속 공부하면서 어려운 걸 도와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학생들이 합격을 하면 또 이제 합격생의 신분으로 와서 또 그런 역할도 해줘요.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매년. 지금 수십 번 했거든요, 이걸요. 이게 우리 저희 선행정학의 그 전통적으로 이어져오는 큰 행사인데, 이거를 2달에 한 번씩 합니다. 2달. 그러니까 다음 주에 우리 개강하는 입문반에서도
할 것이고요. 기출반에서 할 것이고 7급반에서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합격과 합격을 이어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선행자각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단계 입문이 끝나면 이제 심화로 넘어가서 교재는 똑같고요. C급, D급까지 포함해서 A급, B급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행정학이 생소하기 때문에 커리에 따라 이렇게 해독수를 늘려야 돼요. CD급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포함해서 이제 이것까지 함께 다시 한번 또 정리하는 그 2단계. 그러고 나면 이제 이론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이해가 되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기출문제를 푸는 거예요. 기출문제. 저희 기출문제는 단순히 뭐 정답만 알려주고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또 이론을 정리해요. 이론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풀고, 그리고 나서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또 이런 문제도 나올 겁니다 하고 그 팁도 주고 응용 능력까지,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까지 나올 거예요, 이런 팁을 줍니다. 기출문제 때 거의 실력이 완성이 되고 자신감이 많이 붙는다 그래요. 자, 이게 지나가면 4단계가 압축이에요. 근데 문제와 이론과 이런 것을 다 연결시켜서 압축을 해서 뭔가 컴팩트하게 딱 정리해주는. 그래서 이제 OX 지문 정리도 하고, 그다음에 이론도 압축하고, 그게 4단계입니다. 합격생들이 영순위로 추천하는 그런 간. 5단계가 동형 문풀인데요. 이게 모의고사집이에요. 그러니까 실전 모의고사집. 실전하고 똑같은 크기의 용지에다가 똑같은 글씨 서체로 실전 능력을 길러주는 모의고사집인데, 이것도 다 강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종류가 왜 많냐면, 모의고사가 그 직종에 따라 문제 수준과 난이도, DNA가 전부 다르잖아요. 7급 다르고 9급 다르고 지방직 국가직도 다르잖아요. 근데 전에는 그걸 한꺼번에 묶어서 그냥 다 냈더니 이게 좀 안 맞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거를 작년부터 다 바꿨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시면 되겠지만 올패스 1은 지방직 7급, 이거는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군무원, 이건 국가 7급이에요. 종류별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모의고사집을 선택하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근데 이 모의고사, 이게 요번에도 합격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서 봤던 유사한 지문들이 실전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엄청 도움이 됐고 실전에서 그게 이제 익숙하니까 쉽게 느껴졌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반드시 마지막에는 동형 문풀을 통해서 실전 능력을 기르시는 게 필요해요. 요 5단계를 딱 밟잖아요. 그러면은 성적 곡선이 이렇게 됩니다. 100점이 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성적이 점점점 향상이 돼서. 동형문풀 같은 경우는 실전 능력을 길러주고 실력을 이제 유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뭐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아요. 이런 곡선을 그리는데 이제 커리 A를 타면 그렇고 커리 B는 약간 좀 차이가 있죠. 1단계가 입문이거든, 기출이거든, 기출. 일단 기출을 통해서 이론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기출 심화로 가서 이게 CD급까지 문제를 다 푸는 거예요. 이론도 또 좀 폭넓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면 동형 문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래도 커리가 짧고 체계적인 이론 정리나 응용 능력 이런 게 조금은 A보다는 부족하기 때문에 만점을 목표로 하는 커리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90점 정도. 이건 100점.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출로 시작을 하시다가 나는 좀 체계적인 이론 정리가 필요한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언제라도 이런 심화를 또 듣고 이렇게 오시면 돼요. 호환이 가능해. 얼마든지.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해보시다가 이론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으네 싶으신 분들은 갔다 오시면 돼요. 나는 좀 압축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으네 하면 또 갔다 오시면 돼요. 그럼 나는 A를 탈 거냐, B를 탈 거냐, 어떻게 판단해야 될 거냐. 이건 본인들의 공부 스타일이나 성향에 따라 이거는 결정하시면 돼요. 나는 이해가 안 되면 문제도 안 풀리고 암기도 안 된다. 나는 반드시 체계적인 이해가 선행돼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면 A를 타셔야 돼요. A를.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나는 복식호흡 좋은 거 다 알아. 그렇지만 너무 힘들고 복잡해. 좀 쉽고 간편하게 가고 싶어. 선택 과목이고 하니까. 만점이 목표가 아니다. 난 90점만 맞으면 될 것 같다. 그렇다면 B를 타시면 돼요. B를. 여러분들이 공부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떤 커리를 타시든 이거는 100점, 이거는 90점이 보장이 되도록 제가 끌어들일 거예요. 이끌어들 거예요.
저랑 함께 선행장을 공부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저한테 언제라도 문자로 질문하고 제가 또 수시로 답변해드려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스마트폰으로는 뭐죠, 그 PC에 연결해서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도중이라든지 사무실 밖에, 연구실 밖에 나온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금 아예 문자를 제가 공개하게 제 번호를요 공개를 해드릴게요. 저한테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라도, 지금 당장도 좋아요. 한밤중이라도 좋아요. 이리로 문자를 하시면 제가 신속하고 최대한 성실하고 빠르게 답변을 해드리고요. 근데 다 좋은데요. 행정학과 관련되거나 뭐 다 좋은데 제발 돈 좀 빌려주세요. 선생님, 돈 좀 빌려주세요. 계좌번호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제가 답변을 안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어느 커리가 됐든 간에 저랑 같이 행정학을 공부하시면 정말 후회 없이 행정학을 쉽고도 이해 위주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후회 없는 그런 행정 공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판단해서 선택하시고 수업 때 뵙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